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 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이제 6월의 마지막 주, 또 상반기의 마지막 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중요한 이슈들을 앞두고 우리 시장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이번 주 또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또 반도체 섹터의 풍향계로 볼 수 있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바이든 트럼프 대선 토론까지 있죠. 시장이 이 이슈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6월 마지막 주에는 이 박스피를 조금 돌파해 줄 수 있을지 우리 시장 상황 함께 저희 방송과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크게 빠지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네요. 코스피는 0.85% 하락한 2760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21% 하락한 84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세를 키워가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좀 담아내고 있는 외로운 시장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주식 라방에서는요. 로이 대표님과 함께 오늘 좀 주목해보면 좋을 테마 그리고 종목까지 살펴보는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또 오늘도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마 교육과 함께 관심 종목도 함께 살펴보고요. 여기에 또 오늘 히든 종목이죠. 원탑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잡아보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 찍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라방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두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단타 종목 그리고 장중의 순간 포착 종목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 스캔 간단하게 하셔서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질문도 남겨주실 수가 있고 실시간 라이브 배틀에도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증시가 오늘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장인데 오늘 이 힘든 시장 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겨보자고 제가 오늘 원탑 종목 좀 오랜만에 또 이런 약속을 좀 될지 모르겠는데 기대해도 좋을 종목 네, 오늘 준비해 원탑 주셨나요? 종목은 조금 최근에 재료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시장 좀 루즈한 시장 이겨내기 위해서는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멋있는 종목, 빨리 갈 수 있는 종목 준비했으니까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렵다, 정말 오늘 시장 분위기 우울하다 생각하셨던 분들은요. 방송 말미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정말 오늘 재료도 있고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기대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환율도 좀 높은 채로 움직이고 있고 1390원 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급적인 부담도 들어올 것 같고요. 지난주 좀 시장을 보면서 3000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졌었는데 바로 또 이렇게 하락 흐름 가져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힘이 좀 빠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이 그렇게 난이도가 쉬운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1,400원대를 좀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이제 수급이 조금 부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그 미국 경제 지표에 따라서 조금 이벤트는 거의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남은 이벤트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오늘도 최근에 좀 연속적인 시장 장세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요. 한 4배가량 하락 종목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좀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런 시장이 좋은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런 시장을 바라보면 당연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을 수는 없죠, 당연히.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오늘 많아요. 급락이 나온 종목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우리가 조금 유리한 시점에서 유리한 포인트에서 종목을 또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사실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하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코스피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불가피하게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박스권 상단 한 차례 돌파가 나왔고 되게 많은 업종들이 좀 주도 업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코스닥이 사실은 이제 좀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코스닥의 낙폭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뭐 전일 미증시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증시가 사실 추가적인 하락의 골이 좀 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시고요. 시장은 어차피 지금부터는 좀 반등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시장을 괴롭혔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금리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일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차피 선반영이 됐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정말 포트폴리오를 많이 확장을 하시고 종목을 많이 담아두시고 그리고 비중 조절 잘 해두시면은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 크게 반등이 나올 거니까 우리가 그때 좀 뭔가 차익 실현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포트에 좀 이제 업종별로 종목을 많이 담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현재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많은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상승했던 만큼 조정은 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계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확대해가는 시점으로 비중 조절만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승 종목보다 하락이 더 많은 이 시장 속에서 나는 어떤 종목을 잡아가야 조금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시면요.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6월에도 수익을 정말 많이 드렸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드렸던 DK락 그리고 꿈비만 보셔도요. 무려 다음 거래일 만에 2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셨습니다. DK락의 경우 28.22% 수익률, 여기에 꿈비는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21.7%의 상승률까지 가져가셨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그리드 위즈 드렸었는데 바로 당일에 17% 넘는 수익률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은 받아가셨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원탑 종목으로 매일매일 좀 꼽아드리고 있는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코아시아의 경우에는 지난주 로이 대표님이 꼽아주셨었는데 당일에 6% 넘는 수익률 받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나도 좀 6월의 마무리, 내 계좌의 수익으로 마무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와보시면요. 원탑 종목 명과 대응 전략 그리고 장중에 이슈가 되는 종목, 순간 포착 종목과 대응 전략 전부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 주셔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수익률표 보고 왔는데요, 대표님. 지난주에 주셨던 원탑 종목 외에도 지난주에 다뤘던 세명전기 정말 잘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전기 관련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 잘 갈 거다라는 말씀도 주셨었는데 세명전기 무려 15% 넘는 수익률 내주셨거든요. 네, 이 종목은 조금 어떻게 공략을 하셨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공략을 하고 정말 뭐 오후장에 공략을 하고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제 당일날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매수가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 분명히 얼마 전에 분명히 그 대만에 정전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주제를 다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당일날 보면은 그 노후화된 이런 전선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그 정전이 일어난 건데 당일에 사실 이제 시세가 안 나왔어요. 이 업종이. 근데 이게 사실 작은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정말 대만이라는 국가는 정말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노후화된 전선 이슈가 나온다라는 게 이게 분명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당일 시세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뒷날 혹은 그 다음날 가까운 시일 안에 이거는 분명히 이슈로서 좀 시세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 날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뭐 대략적으로 한 16%, 16% 정도 뭐 당일 시가 기준에서 19%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매수하고 나서 한 15에서 16%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당일날 뭐 시장을 보셔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시장이 또 좋은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사실 이제 시장에 뭔가 수급도 부족하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해당 이슈가 있는 업종에 좀 수급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봤고 차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 사실 이 조정 구간을 저항 구간을 돌파했다라는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 사실 추가적인 시세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재차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뭐 사실 가격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그런 조정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급등을 좀 연출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해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렇게 또 예. 전기 관련해서도 전력 설비 관련주로도 꼽아 주셨었는데 그 밖에도 콜마홀딩스 저희가 지난달에 공략을 했었잖아요. 네네.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주 관련해서 꼽아 주셨던 종목이었는데 12% 넘는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한 차례 좀 수익을 가져가셨었던 종목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홀딩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까지 수익 받아가셨는데 콜마홀딩스는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한국콜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콜마라는 기업과 그리고 이 화장품 섹터 전체적인 네.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수출뿐만이 아니라 뭐 당연히 수출이 좋으니까 실적 개선도 뛰어나겠죠, 그죠? 네.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자외선 차단제, 그런 자외선 차단 관련된 기업이죠. 그래서 여름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제가 드렸었고, 그리고 차트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이런 깃발형 차트라고 하죠. 네. 바닥 다지고 이렇게 급등 이후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깃발 패턴으로 조정이 나오면은 사실 과거의 상승분만큼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깃발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뭐 최근에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사실 이제 여름 관련주들이 좀 순차적으로 순환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좀 급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만 놓고 봤을 때도 앞으로 실적 개선이 추가적으로 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지금 사실 진입을 하기에 뭐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제도 슈팅 나왔고 오늘도 양봉 만들고 있고 시장은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진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화장품 흐름을 보시면요, 결국은 가는 종목들이 가는 흐름입니다. 왜 가는 종목들이 가는 흐름이냐? 뭐 신제품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뭐 수출 관련된 뭐 신흥국에 수출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냥 뭐 신규 진입 관점으로 봤을 땐 당연히 높은 가격대 형성이 돼 있지만 좀 전체적인 기업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담으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제가 뭐 매번 강조드린 얘기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건 비중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비중 관리해서 담는다라고 했을 때는 올여름에 정말 뭐 괜찮은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콜마홀딩스까지 한번 살펴주셨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부각받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진입할 수 있을지, 현재 너무 가격이 부담되는데 이 가격에 진입해도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는 종목이 계속 간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게 고민된다면 타점과 전략, 대응까지도 저희 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전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이 나와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을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와서 모니터랩 관련해서 한번 차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우리 저기 톡방에 빅세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사실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신규 상장주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인데 차트 보시면은 지금 그 추세를 좀 깼죠. 지지 라인을 다 깨고 지금 저점을 찍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신규 상장주 특성상 그 저점이 그냥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관심 포트에 분류를 해놓고 다만 그 관심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점을 찍었다라는 건 결국은 추가적인 저점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포지션은 뭐냐? 관망입니다. 관망을 하다가 충분히 저점이 찍히고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면은 그때야말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종목이 뭐 내일 당장 무슨 개별 이슈가 나와서 30%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저점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뭐 그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충분히 다졌을 때는 관심 포트로 분류해 놓고 종목을 좀 쫓아가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지금 질문 나왔던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 특성상 좀 저점을 다지고 바닥을 다진 후에 좀 공략을 해주는 걸 추천을 드렸는데요. 현재 저점이 조금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까지 확인하시고 관심 종목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시장에 어떻게 진입하면 좋을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라고 고민하시는 이유는 전부 수익률 때문이겠죠. 정말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고 또 제대로 대응을 해야 정말 높은 수익률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 분들 정말 6월에도 수익 많이 받아가셨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중에 원탑 종목으로 드렸었는데 6월에 13%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우진행텍 같은 경우에도 저희 6월 7일에 진입했는데 3거래일 만에 5% 넘는 수익 받아가셨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바로 지난주 드렸던 종목이죠. DK락 같은 경우 저희가 방송 전에 장중 순간 포착 종목으로 당일에 진입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날 21% 넘는 수익률까지 받아가셨고요. 여기에 원탑 종목으로 드렸던 코아시아의 경우 지난주에 6% 넘는 수익까지 받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나도 6월의 마무리, 상반기 마무리를 좀 수익으로 내 계좌에 찍히는 수익으로 마무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전부 방송 중에 풀어드리지 못하는 대응 전략과 종목들까지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주식라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간 라이브 배틀도 실시간으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QR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참여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라운드는 지금 여름 무더위와 관련된 테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파세코와 신일전자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정말 수식어가 이번 여름에 정말 많기도 많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117년 만에 가장 빨리 찾아온 열대야다. 또 6월 폭염일이 역대 최다 일수를 기록했다. 온열 질환자가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급증했다. 또는 올 6월 일찍 찾아온 폭염이 진짜 이렇게 여러 기록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폭염과 찜통 더위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냉방, 제습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파세코와 신일전자 들고 와주셨는데 각각 지금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파세코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하고 있고 신일전자도 오늘 3%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 두 종목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고 계시죠? 일단 파세코를 더 좋아합니다, 제가. 네, 파세코를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파세코 왜 차트상으로 좋아하시는 건가요? 제가 일단 사적인 건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캠핑을 많이 다녀요. 캠핑 갈 때 또 관련이 근데 제가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 네. 제품을 다 샀어요. 네. 다 사서 거의 비슷한 가격대 동일한 제품을 샀는데 네. 당연히 신제품이 나오는 쪽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캠퍼들한테 네.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좋아하시는.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네. 사실 이제 같은 등급의 같은 가격대 상품을 써보니까 제가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피부로 와닿는 느낌에서는 이게 더 네. 좋더라고요, 사실. 오. 근데 그런 제품 하나하나를 좀 판단했을 때 물론 그게 적극 반영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그 파세코라는 종목이 그 여름 특수 기업이잖아요, 사실. 그쵸. 그 여름과 겨울에도 사실 특수 기업이고 네. 겨울에도 히터류의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동안에 사실 바닥을 많이 찍었고 네. 사실 이제 그 초반에 이제 한 3월 달 그리고 6월 7월에 가장 많이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증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지금 계속 2022년도부터 계속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진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신제품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올해 여름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 올해 여름 보시면은 지금 매년 이렇게 올해 가장 뜨겁다, 올해 가장 덥다 이런 이슈 나오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사실 좀 가지고 가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식품 관련돼서 빙가류 제품들이 올라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외선 차단제 같은 이제 여름 상품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자 제품 쪽으로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의 여름 테마라고 생각하시고 이 안에서 이제 순환이 되는 과정을 좀 쫓아가시면은
분명히 내가 먼저 진입하고 주가가 따라오는 경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는 이 파세코라는 종목이 이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진입해서 좋은 종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수급 들어오고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사실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고 눌리더라도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시세 나왔다 반납하면은 내일 사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조정이 나왔다 갈지는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면은 뭐 오늘 사실 이제 조금 기존보다 높은 가격대로 진입을 하시더라도 사실 오늘 비중 관리를 잘 해두시면은 단기 눌림 때 추가 매수하고 슈팅이 나왔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진입하기 좋은 위치고 거래량도 괜찮고 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신일전자 같은 경우도 이 보시면 오늘 강세였는데 상승분 다 반납했거든요. 상대적으로 파세코 쪽에 수급이 더 많이 몰리고 있고 뭐 이 종목도 사실 단기적인 여름 테마로서 접근한다라면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대장주를 사실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파세코를 공략해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릴게요. 네, 1라운드의 승자는 파세코를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만족하고 계신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파세코가 오늘 시세를 좀 가져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장중에 좀 그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요. 단기 눌림 때 또 추가로 매수를 했을 때 슈팅 나왔을 때 정리하면 수익률로까지 가져갈 수 있는 차트 형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여름 테마 속 순환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종목 미리 공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나는 이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지만 아직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타점과 그리고 종목까지도 저희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직접 공략하셨던 저희가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 다뤘던 테마들로도 수익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난달에도요. 저희 DK락, 넥스틸 같이 또 공략을 했었는데 28%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고 또 넥스틸은 60%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습니다. 6월 중에 정말 이렇게 전부 수익 받아가신 내용들만 합하면 도합 170%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많은 확률로 퍼센트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방송 중에 저희가 다뤄드린 내용들만 잘 공략하셔도 수익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서 테마로 꿈비 드렸었는데 21%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지난주에 대만 정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 다뤘었습니다.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 3명 전기 다뤘었는데 20일에 진입해서 바로 다음 거래일이죠. 21일에 저희가 15% 넘는 수익률까지 전부 받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나도 좀 이 수익률이 너무 부럽다. 내 계좌에도 저 정도의 수익률이 한번 찍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해보시면서 질문도 남겨주시고요. 종목 간 라이브 배틀도 참석해주시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좀 관심 가지면 좋을지 좀 같이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저희가 조선기자재 관련주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화전공과 세진중공업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홍해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기도 하고 해운업이 계속해서 좀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죠. 아무래도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그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에 더 아프리카를 우회하게 되면서 컨테이너 관련 수요가 많아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오늘 또 HD 한국조선해양이 글로벌 3위 해운사와 18척 규모의 컨테이너선을 공급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수주액이 약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됐죠. 그러면서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인화전공과 세진중공업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그 두 가지가 조금 오늘 상승하는 이유가 좀 달라요. 그죠? 네. 그 인하전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아시아나 관련 이슈로. 네, 그렇죠. 원래 이제 에어 인천의 실소유주죠. 그러니까 에어 인천이 그 아시아나 관련된 그 화물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직 뭐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상승분을 좀 반납할 수도 있다라는 뭐 뭔가의 리스크가 좀 존재한다라고 치면은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그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좋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형 그 조선 3사에 모두 납품을 하는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이 조선업이 이렇게 다시 한번 국내 조선업이 이렇게 엄청난 활황기를 가지고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조선업 외에 우리가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당연히 조선 기자재가 될 건데 이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대형 3사에 납품한다라는 이런 뭐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은 충분히 이제 시세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럼 오늘 네. 세진중공업을 꼽아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유는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다 네, 드릴게요. 방금 말씀 주신 이유로 세진중공업을 뽑아주셨습니다. 네, 그 차트 네. 일단 좀 보시면요. 차트가 그 과거에 저희가 이제 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세진중공업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작년 11월 기준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세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아직까지 끝이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사실은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죠.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도 썼는데 충분히 재돌파 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굉장히 역사적인 금액이긴 한데 업황뿐만이 아니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컨테이너선 발주도 증가하고 있는데 LNG선이라든지 전반적인 조선업이 뭐 그냥 정말 우리 이제부터는 정말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만큼의 그 사이클이 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중견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똑같은 뭐 맥락이지만 우리 하나엔진처럼 그 조선 기자재도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뭐 중요한 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좀 대응해가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히 뭐 10,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 이 종목을 아까 그 11시 37분경에 단타로 제가 제공을 드렸었어요. 톡방에 단타로 제공 드렸는데 진짜 한 3분 4분 만에 목표가를 터치를 해버렸어요. 와, 그럼 네. 굉장히 빠르게 공략을 하신 거고 11시 37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그 순간의 차트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분봉으로 보시면은 11시 37분경에 저희가 이제 요쯤 되겠죠, 그죠? 네, 11시 37분경에 요게 이제 진입을 했어요. 네. 진입을 좀 제가 이제 가격대를 좀 제공을 드렸고 37분 이후에 이게 정말 뭐 갑자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네, 5% 가져가신 건가요? 한 3%에서 5%에서 될 네.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사례고 정말 뭐 이 정도면은 이게 그 27분이네요. 12시 27분이네요. 12시 네, 27분. 12시 27분인데 요게 이제 잡자마자 사실 진입을 못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쵸. 너무 빨리 올라가서 네, 이렇게 올라갔어요. 급등하는 이렇게 흐름이네요. 급등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9,750원의 목표가를 드렸는데 바로 터치가 됐어요. 그래서 잡으신 분도 있고 못 잡으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못 잡으셨어요. 너무 빠른 시간에 진입하다 네. 보니까. 진입하고 너무 빨리 올라갔다가 너무 빨리 빠져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이슈가 사실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조선업 자체, 조선 기자재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사실 수주와 실적이 다잖아요. 더 이상의 뭐 추가적인 모멘텀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가장 걸맞는 모멘텀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 뭐 물론 우리는 단타로 접근했지만 앞으로 성장성도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2라운드에서는 세진중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22년 이후 최고가를 지금 달리고 있죠. 조선 3사 납품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중요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단기간 눌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잘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더라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수주와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장중에 순간포착 종목으로 드렸었고요. 순간포착 종목에서 지금 바로 화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바로 목표가에 당일에 진입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도 이 세진중공업 한번 잘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해 보실 수도 있고요. 장중에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순간 포착 종목, 단타 종목들로도 수익을 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6월에 수익 정말 많이 드렸죠. 지난주 한 주 동안
그동안에만도 정말 많이 수익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난주 말이죠. 세명전기 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저희 15% 넘는 수익률 받아가셨어요. 대만 관련해서 저희가 전력 설비망 관련해서 저희가 다뤄드렸었던 종목입니다. 15% 넘는 수익률. 여기에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2% 넘는 수익률 받아가셨습니다. 넥스틸과 디케이락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저희가 대장주와 부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꼽아드렸었는데 무려 60%, 여기에 28% 넘는 수익률까지 두 종목에서만 도합 88% 이상의 수익률을 받아가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 오늘처럼 오르는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월등하게 많은 시장 속에서도 당일에 단타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 저희 함께하는 방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나도 좀 수익을 단타로라도 작게나마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받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6월장 마무리, 7월 대비까지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바로 들어와 주시면 나도 바로 수익률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자료들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3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는 또 저희 방송과도 인연이 굉장히 깊고 방송에서 꼽아드리는 종목마다 정말 높은 수익률로까지 이어졌던 종목이죠. 화장품 관련주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전망성도 정말 높게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콜마는 지금 여름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선케어 전문 브랜드 또 여기에 선케어 제품 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의 70% 이상은 한국콜마 제조 제품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코스맥스도 계속해서 글로벌 추이 매출이 정말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이 두 종목 모두 화장품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오늘은 좀 꼽아주셨을까요? 아 이거를 참 진짜 좀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네, 왜냐면 그러셨을 이제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자웅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든 종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거를 두 기업 다 너무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너무 좋아서 네. 어떤 게 더 좋냐라는 거에는 사실 어느 기업에 손을 들어주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손을 들어도 이상하진 않죠. 일단 코스맥스 같은 네. 경우에는 주당 주가가 비싸요. 네.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조금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께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국콜마라는 종목을 좀 먼저 이렇게 좀 뽑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한국콜마 꼽아주셨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신공장도 가동되고 있고 캐파도 늘렸어요. 그래서 공장이 90% 이상 가동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정말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제품이 팔려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실적에 연관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제 조금 시세가 나오고 있어. 화장품 뭐 특유의 종목들처럼 뭐 정말 뭐 속된 말로 흔하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앞으로의 좀 방향성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요가 지금 공급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앞으로의 실적이 좀 추가적으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맥스 대비 사실 이제 주가가 좀 접근성이 좋은 주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월봉 차트에서 우리 아까 이제 깃발 패턴 이런 거 말씀 좀 앞서 제가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이 구간대 결국은 돌파가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대를 돌파를 했을 때 정말 시세가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 종목이 좀 올해 여름에 뭐 10만 원대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파세코라든지 이런 여름 수혜주들은 사실 이 여름 안에 시세가 많이 분출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한 8, 9만 원대까지라도 좀 홀딩해 보시는 게 어떨까. 뭐 여기까지라도 홀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싶고요. 결국은 제가 이제 또 저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사실은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조금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두 가지 중에 한 종목을 굳이 꼽자면은 이제 한국콜마가 좀 접근성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충분히 눌렸어요 지금 분명히 재료도 좋고 이슈도 좋고 모멘텀도 좋은데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지금 계속 연출하려고 하는 모양새예요. 근데 이게 또 다시 돌파 나오면 다시 한번 또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3라운드의 승자는 한국콜마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맥스 대비해서 주가의 접근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제품들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제품이 계속 팔려나갈 수 있는 지금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실적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면 시세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코스맥스도 역시나 동일하게 한국콜마처럼 그 어떤 것을 꼽아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같이 유망하게 보시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무겁다 보니까 오늘 3라운드에서는 한국콜마를 꼽아주셨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도 저희가 정말 많은 수익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6월에도 수익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요. 다른 뷰티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에서도 저희가 순환매 돌아갈 때마다 정말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익 드리고 있습니다. 코아시아의 경우 저희가 6월 19일에 드렸었는데 6%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죠. 그 밖에도 콜마홀딩스 저희가 공략을 했었습니다. 콜마홀딩스도 화장품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꼽아드렸었는데요. 6월에 저희 다시 한번 수익률 12% 넘게 또 달성을 하면서 수익 안겨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저희가 K뷰티 관련해서 드렸었죠. 제이시스 메디칼 드렸었는데 5거래일 만에 14% 넘는 수익률까지 받아가셨습니다. 그 밖에도 그때그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꼽아드렸었는데요. DK락의 경우 28% 넘는 수익까지 지난주에 받아가셨습니다. 이렇게 6월에만도 저희가 정말 갈 수 있는 종목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드렸었는데요. 지금 그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조금 유망한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은지 저희가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지는 못합니다. 방송 시간 약 15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좀 빠르게 들어오시면 함께하는 방에서 추가적으로 단타 종목, 순간 포착 종목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증시 일정 캘린더부터 라이브 방송까지 저희가 교육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지금 바로 모든 자료들,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빛을 발하고 있는 테마, 주목하면 좋을 테마는 무엇인지 또 대표님의 관심 종목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여기에 오늘도 주식라방의 히든 종목이죠. 원탑 종목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원탑 종목까지 기대하시면서 교육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대표님과 함께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만 통용되는 얘기가 있죠. 위기는 곧 기회다. 지금 현재 미증시에서 AI 그리고 로봇주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서 현재는 이제 AI라든지 로봇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증시를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왜 로봇을 들고 왔느냐? 로봇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AI에 대면은 차익 실현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보유자일 경우에는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신규 포트를 꾸려나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로봇이라는 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접근하기 좋은 그런 금액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 주도 테마로서도 한번 움직였었고, 그리고 시장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급등해주는 그런 업종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미래 모멘텀이 확실한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금 주가가 조정 나오고 있다는 건 우리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봇에 대한 이슈들은 삼성, 웨어러블 로봇,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까지 이런 첨단 기술을 무려 231건을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무료로 배포를 한다라고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걸로 인해서 뭐 개발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아지겠죠, 앞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로봇 업종에 뭐 중소형주들에게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27일에 LG전자에서 이 구글 클라우드 서밋에서 그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를 접목한 로봇 클로이를 뭐 이제 선보인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벤트들을 좀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LG전자의 회장이 사실 이제 미국에서 그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 등 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비교역 이런 기업들과 계속 이제 좀 접촉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이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LG전자 관련주 로봇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해당 이벤트 27일에 맞춰서 27일 이후에 사실 재료가 소멸될지 주가가 날아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 충분히 시세가 나오거나 그 이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러한 이벤트들 주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자,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이 휴머노이드 도입이 정말 열풍이라고 해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지만 그 BMW사에서도 그 로봇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로봇이 상용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테슬라에서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슈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실제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단계다. 우리가 뭔가 개발하고 연구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단계예요. 정말 이제 그 로봇이라는 게 먼 미래 일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도 로봇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뭐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현재 이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촌치킨 이제 미국 지사에도 이제 로봇이 다 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주 뭐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여기 더불어서 이제 푸드테크 기업까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한중일 그 미국, 한국, 중국 각국에서 이 주요 업체들의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 결국은 그 이렇게 하나의 산업을 놓고 어떤 국가들의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산업은 주식시장에서 부각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기업을 보고 기업을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시장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뭐 당연히 로봇 섹터의 흐름 그리고 종목의 흐름 이렇게 다 같이 보면은 더욱더 수월하게 내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관련주가 뭐가 있느냐? 자, 관련주들. 자, 매출 다각화로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뉴로메카. 제가 아까 말을 잘못 드렸죠? 이 뉴로메카가 사실 이제 푸드테크 전문 기업이죠. 지금 이제 매출 다각화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교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교촌 이슈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그 로봇 업종들이 다 똑같아요. 지금 몇 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전체적인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저항대 부근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뭐 박스도 이탈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지지라인 부근에 왔어요. 삼중바닥, 그죠? 이렇게 삼중바닥 부근까지 왔고 사실 이 3만 원대 이 구간에서 또 추가적으로 밀린다. 그랬을 때는 하단에 우리가 이런 구간, 결국 이런 구간까지는 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27,500원대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지금 단기적으로 로봇과 AI가 차익 실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기다렸다가 한 27,500원 부근에서 3만 원 사이에 종목을 공략해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라인 활용하셔가지고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보티즈. 마찬가지 이제 LG 관련주기도 하죠. 뭐 집 그 일개미 이런 로봇 관련주기도 하고 자율주행 로봇 대표 주자죠. 자, 일단 자율주행 로봇 개미. 요게 이제 일본 로봇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면서 뭐 일본 진출한 이후에도 정말 뭐 지속적으로 그 호재를 몰고 다닙니다. 근데 뭐 주가는 당연히 현재 뭐 기업에서 하는 일이 많고 일본에서도 뭐 선방하고 있고 수출도 잘하고 있지만 주가는 결국은
바닥이에요, 바닥. 자, 지금 많이 빠졌죠, 그죠?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이탈을 해버렸으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는 좀 더 하단에, 이렇게 하단 구간에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현재보다 더 주가가 빠졌을 때 한 2만 원대, 좀 2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이 2만 원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진입했을 때는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티로보틱스. 자, 이 종목 왜 들고 나왔냐? 오늘 보시면은 급락이 나왔어요. 오늘 아까 하방 VI도 걸렸고 10%까지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어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죠?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빠졌으면은 우리가 과연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슈를 찾아보면은 악재는 거의 없어요. 자, 지금 뭐가 있냐면 세계 최초로 이 OLED 증착 공정용 이 진공 로봇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결국은 앞으로는 매출을 만들 수 있고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업황에 따라서 주가가 그동안 계속 조정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박스권 이탈이 나왔단 말이에요. 박스권 이탈을 강하게 시켜버렸는데 최근에 여기 수급이 지금 차트가 길어서 그런데 굉장히 오랜만에 시원한 수급이 또 들어왔어요. 그 장중에 7, 8% 상승도 나왔고 일단 이런 종목들은 뭐 조금 바닥 잡아주는 이런 흔적이 나오면은 한번 재차 진입해서 좀 짧게 17,000원, 8,000원대까지 짧게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 기업 좋습니다. 뭐 모멘텀도 좋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 뭐 지속적으로 좀 이탈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뭐 사실 이제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악재를 가진 그런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보시고 저가 매수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 원탑 종목은 제가 좀 빨리 갈 수 있는 종목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까지 검사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AI 열풍에 이 유리기판 시장 확대했다는 수혜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기판 지금 좋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반도체 부문에서 검사 및 리페어 장비 생산을 하고 현재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정말 급등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이 LCD용 AOI 검사 장비를 개발을 했다. 결국은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까지 한 번에 같이 볼 건데 차트 보시면은 바닥 이후에 주가가 정말 많이 급등했어요. 이게 왜 급등했냐면 결국 유리기판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뭐 글로벌 시장에서 뭐 전문화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유리기판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개발하고 상용화 단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부각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좋은 조건이 뭐냐면 사실 상단보다는 조정이 좀 나았고 주가 접근성이 좋아요. 이렇게 뭐 주가가 좀 접근성이 좋은 종목들은 사실 이슈가 나왔을 때는 시세 대비 그 주가가 엄청 폭등한다라는 이런 공식이 있죠. 그래서 지금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 만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접근이나 그리고 혹은 뭐 중장기적인 접근 뭐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현재 이슈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사실 지금 접근하기 좋아요. 지금 다시 한번 하락에서 변곡을 만들어낸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라이브 방송에서 좀 짧게나마 해당 종목명과 그리고 전략, 가격대까지 모두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원탑 종목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원탑 종목은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와 관련한 종목에서 가지고 와주셨고 유리기판이 관련 이슈로 나올 때마다 함께 부각되고 또 실제로 급등을 거듭했던 종목 중에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꼽아주신 원탑 종목이니만큼 종목명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방송 이후에 함께하는 방에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이렇게 원탑 종목으로 받아가셨던 분들 실제로 수익률까지 정말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무려 지난주에 드렸던 원탑 종목이죠. 코아시아의 경우 6%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고 콜마홀딩스 현재 12.22% 수익률 오늘 가져가셨는데 콜마홀딩스도 역시나 원탑 종목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밖에도 저희가 라이브 방송이나 종목 장중에 실시간 종목으로 풀어드리는 세명전기, 넥스틸, DK
SK라 꿈비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서 지금 보시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60%까지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나도 좀 수익을 내보고 싶다, 6월 마무리는 수익으로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방송 이후에 풀어드리는 원탑 종목명, 대응 전략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